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께 보답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게 좀만 말씀 좀 해주세요. 문 대표와 다시 만나서 얘기할 계획 있으신가요?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2일 전격 탈당했습니다. 안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재선의 문병호 의원이 오늘 내일 중 탈당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러시를 이룰 것인가, 이것이 주요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내용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신 진성준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네,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했습니다. 전날 밤늦도록 원내대표실에 남아서 상황을 지켜보셨던 걸로 아는데요. 자, 우선 안 전 대표의 탈당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당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당원과 또 지지 국민들의 여망을 거스른 매우 실망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른바 혁신전대론을 고수하면서 타협의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어떤 입장을 고수할 수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끝까지 혁신전대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이렇게 고수를 한 점은 정말 정치는 사실 타협의 예술인데 이 타협의 가능성을 봉쇄해버린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날 안 전 대표 탈당 전날이죠. 그 아주 긴급하게 의원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 걸로 압니다. 이 자리에 수도권 의원 한 50여 명이 함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모인 의원들은 주로 어떤 점에 주목을 해서 걱정을 하시던가요? 예,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네. 비단 그분 개인의 탈당이 아니라 당의 연쇄 탈당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열로 이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분열은 결과적으로 총선에서의 패배로 귀결될 텐데 이것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가장 높았고요. 네. 그런데 그런 탈당을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안철수 의원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정말 그 내밀한 어떤 논의들을 해가면서 서로 절충할 여지가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하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안철수 의원과 직접 대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가 직접 만나서 논의를 허심하게 하고 네. 그 결과로 뭔가 합의안이나 타협안이 도출된다면 그것은 모든 의원들이 전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탈당과 분열 사태만큼은 막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날 밤에 안 전 대표하고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의원이 누가 있냐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다면서요. 그래서 상당히 큰 소동이 벌어졌었다고 한 의원께서 전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소통이 잘 안 됐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 간담회 직후 문재인 대표가 안 전 대표의 자택까지 찾아갔었는데요. 결국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표가 문전박대를 연출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 보도를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한밤에 예고 없이 안 전 대표 자택까지 간 것은 어쨌든 뭔가 좀 제한할 카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우선 사실관계부터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게 안철수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네. 거기서 모여진 의견을 중진 의원을 대표단을 좀 구성해가지고 안철수 의원께 직접 보내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병석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서 원희영 의원 그리고 노웅래 의원 이렇게 세 분이 네. 안철수 의원 자택으로 찾아갔는데 네. 찾아가서 당신들이 문재인 대표께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두 분이 직접 만나도록 만남을 성사시킬 테니까 네. 문재인 대표가 지금 바로 출발해서 안철수 의원 자택으로 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그 전화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안철수 의원은 서로 약속된 만남이 아니면 네. 오히려 그걸 압박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니까 우선 안철수 의원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중진 의원들께서 거듭 어떻게든 책임지고 만남을 성사시킬 테니까 좀 현장으로 와달라 이런 요청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표께서 그러면 중진 의원들의 그런 중재 의지를 믿고 현장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안철수 의원이 전해 듣고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 바깥에 40분씩 문재인 대표가 기다리고 섰다가 결국 그냥 짤막한 인사만 나누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무슨 뭐 의도된 연출이라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닌데 네. 그런 식으로 좀 비춰지고 알려지고 있어서 유감스럽고요. 네.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 자택으로 찾아간 것은 어쨌든 탈당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것만큼 막아야 한다는 것이 당의 총의였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해법을 도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당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그것이 총선 승리의 전제라고 하는 인식에 변함이 없고 안철수 의원도 당의 근본적이고 더 큰 혁신을 계속적으로 주문해 왔던 만큼 이렇게 혁신의 대의에 동의한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기대를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당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자고 한다면 뭔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자택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만나서 악수만 하고 문전 박대를 사실상 당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의도된 연출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언론 플레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비판도 했다고 하던데요. 그날 사실 앞에 그 자택 앞에 뻗치게 하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뭐 그런 점들이 겹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결국 보면 혁신 전대냐 또 문재인 대표는 통합 전대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 두 전대 사이에서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파국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것이 문안 갈등의 핵심이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글쎄 현상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문재인 안철수가 한번 승부를 겨루자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했고 문재인 대표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지도부 경선을 치르는 전당대회는 오히려 당의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를 연다고 하면 그건 통합전대여야만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런 의견에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결국 결렬되고 탈당 사태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 그 이면에는 오히려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속적으로 쌓여있는 어떤 감정적인 앙금이 네. 해결되지 않은 채 불신과 불통이 심화되면서 그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뭐 충분하게 또 자세하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의 진위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는 것이었는지는 잘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그간에 뭐 토막토막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네. 그런 두 분 사이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누적된 결과로 오늘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혁신전대, 통합전대 이것이지만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대선 때 후보 단일화 협상 결국 이때로 다시 돌아가는 감정적 앙금이 있었다. 굉장히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차이와 갈등이 있었을까 이것도 좀 짐작해 봄직한 이런 상황인데요. 김한길 전 대표가 안 전 대표 탈당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야권 통합을 위해서 어렵사리 모셔온 분인데 막무가내 패권 정치가 기어코 내몰고 말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결국 김 전 대표가 주장하는 막무가내 패권 정치는 어느 세력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언론에서는 뭐 친노 계파를 정조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김한길 전 대표도 탈당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길 전 대표는 당신이 대표로 재임하는 동안에도 친노 패권주의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죠. 그래서
이번에 무슨 친노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패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친노 계파를 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친노 패권 정치 또 친노 패권주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간의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로서 지도력과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해 왔다라고 하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지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는 당 대표가 뭔가 강한 추진력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달라. 왜 그렇게 카리스마가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들어왔습니다. 네. 이것은 이른바 패권 정치, 패권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비판이죠. 그런데 무슨 친노 패권주의가 있다고 하시는 건지 잘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안철수 의원의 뭐 거듭된 기자회견 그 어디에도 당이 혁신을 외면하고 있다. 또 오히려 기득권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은 했지만 네. 친노 패권주의, 친노 패권 정치 이것 때문에 당이 망가지고 있다. 이런 지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한길 전 대표의 지적이 뭔가 좀 초점이 맞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네.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초점이 비껴가 있고 사실에 맞지 않다, 부합하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탈당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김한길 전 대표. 예. 글쎄요, 그간에 늘 그런 친노 패권주의 문제를 늘 지적해 오셨는데, 네. 저는 김한길 대표 역시나 안철수 의원과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창업한 주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결행하기란 쉽지 않고 또 명분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신의 문제 의식을 당 내에서 풀어가려고 노력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김한길 전 대표는 탈당 결행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 문병호 의원 재선인데요. 문병호 의원은 이미 탈당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상당히 많은 보수 언론들은 연쇄 탈당이 쇄도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또 그렇게 추가 탈당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엇갈린 분석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탈당이 조직적으로 그동안 준비되어 왔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이른바 비주류 의원들의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지금부터 논의해 보겠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야 모를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조직적으로 다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병호 의원이 뭐 관측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대규모 탈당이 연말까지 이루어지고 네.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비주류 내에서도 그건 뭐 섣부른 관측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생명을 거는 일이고 네. 또 당장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좀 그렇게 비주류 의원들이 탈당을 하면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서 끊임없이 문재인 대표 리더십을 공격하면서 흔드는 그런 비주류 의원들이 많은 게 더 골치 아픈 거 아니냐. 실제 그런 의원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표 리더십을 흔들면서 본인들의 공천권을 위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주장하면서 뭐 세대교체형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가속화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상황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당의 어떤 상처 또 당이 입는 피해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무책임하고 비열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원 다수가 더 이상의 분열적 해당 행위를 당에서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당 내에서 전혀 동의받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지난 11일 오후에 열렸던 의원 간담회, 긴급하게 조직됐던 의원 간담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이 중진인데 이런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탈당을 하면 문재인 대표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탈당과 분당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 총사퇴라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표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탈당했으니 문재인 대표도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죠. 물론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당내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최고 또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문재인 대표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그것은 문제의 핵심을 엉뚱한 데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대표로서도 이 지점이 고민입니다. 물론 당 운영 구상에 들어갔으니까 당신의 거취 뭐 이런 것들도 뭐 다시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흔들림 없이 당의 혁신을 추진하고 또 총선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고 그런 어떤 대표로서의 소임, 책임감 이것을 문재인 대표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던데요. 정말 정치가 싫어지는 날이지만 그렇지만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는 없다 이런 건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맥락과 좀 닿아 있는 그런 심경 토로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안전 대표 탈당 이후 당을 어찌됐든 온전하게 수습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지금이야말로 전략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될지 현재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실 텐데요. 좀 지금 어떤 전략을 고민 중에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원심력이 작동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더 이상의 대표 흔들기, 또 어떤 당의 기본 체계를 허무는 일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문재인 대표 중심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정되어 있는 당의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총선 준비 일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그런 기본 일정들을 추진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당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절하게 수렴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죠. 문재인 대표께서 이틀간 당무를 중지하고 네. 전국 운영 구상에 들어간 만큼 해법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틀간 당무를 중지한 문재인 대표가 조만간 전국 운영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말들도 합니다. 야권이 이제 문재인당, 안철수당 두 개의 당으로 쪼개지는 것이냐. 안 전 대표가 물론 어제 기자회견에서 새누리 세력의 확장을 막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 세력을 만들겠다. 이렇게는 했지만 실제 또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내년 총선 앞두고 야권의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 이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 그냥 무소속으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전망도 하던데요. 이미 많은 정당들이 난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죠. 네. 천정배 신당, 박주선 신당, 박준영 신당, 네. 그 외에도 이미 정의당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고요. 네. 이렇게 정의당을 빼고라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여러 신당들이 다 새정치민주연합 또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간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 만큼 그거에 더해서 새로운 정당을 추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조차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네. 여건도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분석들과 추측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당원과 또 야권의 지지층들의 실망과 우려가 큰 줄로 압니다. 야권 분열은 필패라고 하는 것이 역대 선거에서의 공식과 같은 것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야권 전체가 공멸하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 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당 내분을 수습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내년 총선에 여야 1대1 대결 구도를 수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야권 통합도 담대하게 추진할 것이고 그것이 좌절된다면 후보 단일화와 같은 야권 연대라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박근혜 정권의 무도한 행태를 심판하고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야권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리멸렬하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 다수의 희망을 반드시 받들어 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내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팥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팥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팥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팥짱.